안녕하세요, 후배님들.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언론 정보 전공을 부전공으로 하고 있는 현재 3학년 2학기 재학 중인 EICC학과 17학번 오석진입니다. 먼저 제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는요, 세 가지 세부 전공으로 나뉘어 있어서 제가 언론 정보 전공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또 저를 이어서 문현준 연사님께서 광고 PR 브랜딩 전공을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학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그리고 배정 기준 및 세부 전공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그러고 나서는 언론정보 전공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학과 진로와 연관성에 대해, 영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 문현준 연사님께서도 같은 순서로 하시고, Q&A는 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방송 영상 뉴미디어 전공의 경우 저희가 연사님을 섭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Q&A 부분 같은 경우에서 그래도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거는 뭐 맨 처음에 저 인트로에서 나왔던 거지만 이중전공 설명회인데 왜 연사분께서 이중전공자가 아니고 부전공자냐 조금 아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중전공과 부전공은 네, 뭐 영어로 하면 더블 메이저 그리고 부전공은 마이너 이 정도라서 그리고 학사의 유무가 가장 크겠죠. 이중전공의 경우 성공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면 학사가 나오지만 부전공의 경우 학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학사 유무를 말씀드리는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언론 정보 전공을 하시는 분들의 좀 진로와도 연관이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졸업 요건과 전공 필수 역시 이중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맞추셔야겠지만, 네, 부전공 하시는 분들은 맞추실 필요도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자유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말 그대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는 학과예요. 예전에는 주로 신문 방송학과나 언론 정보학과로도 많이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과 방송에 관련된 내용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 간의 소통을 연구하는 학과고, 그런 학문이 어쨌든 베이스예요. 그래서 심리학 같은 경우도 조금 접목이 돼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말의 이제 요지는 상당히 사회과학적인, 융합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이를테면 과목 중에 미디어 심리학이 있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글쓰기가 있어요. 또 그리고 소셜 다큐멘터리와 저널리즘, 이런 수업 등이 있고, 상당히 재밌는 수업이 많습니다. 이제 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제 조교실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학부 차원에서 커트라인은 비공개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다른 학과도 대부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은데 추측하기로는 이제 지원하신 분들 중에서 평점 평균을 100%로 위에서부터 이제 커트를 하기 때문에 매년 커트라인이 달라지고 또 그 정원 어떤 커트라인을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면 신청하는 인원이 줄어들까 봐 아마 학부 차원에서 커트라인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평점 평균 100%로 이중 전공생을 뽑고요. 또 이중 전공을 위해서 배정 시험, 뭐 경영학과나 이런 학과처럼 배정 시험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크게 세 가지 세부 전공으로 나뉘어집니다. 광고 PR 브랜딩 전공, 이따 문현준 연사님께서 설명하실 거고요. 또 방송 영상 뉴미디어 전공, 그리고 언론 정보 전공입니다. 각각 학과에서 뭘 배우는지는 각 전공 세부 전공에서 뭘 배우는지는 아마 이름만 보고도 대략적으로 예측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언론정보 전공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요. 처음에 이중전공이나 부전공 신청을 할 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경우 1학년 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로 입학하여 2학년 때 세부 전공을 결정을 하지만 저희 같은 그런 타 단과대 학생들의 경우에 바로 2학년부터 이렇게 신청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기간에 동시에 어떤 세부 전공으로 할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세부 전공 간의 교류도 가능한데요. 이것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조교실에 아마 이중 전공생의 경우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직접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언론 정보 전공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저널리즘 앤 인포메이션입니다. 언론 정보 전공은 변화하는 사회와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논리력, 통찰력 및 책임을 갖춘 언론인과 커뮤니케이션, 뉴미디어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라고 학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언론 정보 전공을 설명할 때 이런 분들이 언론 정보 전공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 언론인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이 과가 적성에 맞으실 것 같은 분들은 고등학생 때 뭐 역사 과목이나 사회 과목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들, 혹은 법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을 쉽고 간략하게 잘 쓰시는 재능이 있으신 학생분들, 또 사회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들, 어떤 통찰력이 뛰어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지녔거나 정의감이 조금 있으시고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 이런 학우분들이 저는 언론정보 전공에 되게 적성이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수업 내용도 비슷한, 아마 적성에 되게 많이 맞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언론정보학과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표가 바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언론정보전공의 커리큘럼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전공생의 경우는 이거를 크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졸업 요건 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전공생은 과목의 자유도가 높아서 이것들을 꼭 다 듣지 않더라도 그냥 원하는 과목으로만 21학점을 채우면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소개를 드리면 지금 왼쪽부터 이제 세부 전공, 그리고 순서대로 학년, 학기, 과목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언론 정보 전공을 세부 전공하셨다. 그러면 이중 전공하셨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과목들을 전부 다 듣고 그 이외에도 다른 과목들을 더 들어서 42학점을 채우셔야 졸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이 여기 있죠. 그리고 언론 정보 부분에 3학년 1학기 부분에 있는데, 이것은 3학년 1학기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뭐 이런 말이에요. 물론 해당 학기에 반드시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러면 계절 학기나 어떤 다른 학기에 열리는 기회를 그 틈타서 자리를 잡아야겠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귀찮아지고 힘들어요. 따라서 이중 전공을 반드시 하시게 되면 반드시 이 순서대로 듣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이 표는 또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과목을 듣고 또 다른 과목들로 학점을 채워야 해요. 여기 있는 게 이제 언론정보 트랙의 다른 과목들인데, 저는 여기서 지금은 이제 미디어와 정치, 그리고 뭐 미디어 심리학 이 정도를 듣고 있고, 아직은 저기 전공 필수에 나온 과목들을 듣고 있습니다. 음, 굉장히 일단 제가 여기 있는 모든 과목들을 다 하나하나 다 들어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2-1, 그러니까 2학년 1학기부터 지금 3학년 2학기까지 4학기 동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언론 정보 전공의 수업을 들어본 결과 말씀드릴 수 있는 느낌은요. 사회 현상이나 이슈, 어떤 시사 상식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이에요. 대부분 교수님들의 수업 방식이 뭐 전부 그렇진 않겠지만 시사 이슈와 사회 현상, 현재 사회를 이렇게 쭉 한 번씩 훑고 설명하시다가 학문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식의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학문적인 성격이 강한 느낌의 과목도 조금 있긴 해요. 그것들은 이제 전공 필수, 앞서 말씀드린 바로 이 수업들은 대부분은 조금 학문적인 성격이 강하고, 여기 있는 과목들은 거의 좀 현실과 많이 연결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굉장히 현실 반영적이고 실용적인 수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학과 진로와 영어와의 연관성을 말씀드릴 건데요. 아마 언론정보 전공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여기 써 있듯이 방송기자나 신문기자, 저널리스트, 뭐 PD, 뭐 예능 PD, 드라마 PD, 시사 경향 PD, 뭐 아나운서 등 크게 묶었을 때 언론인이라는 직군을 희망하시는 후배님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영어와의 관련성은요. 어떤 언론사의 경우에 영어 기사를 번역하는 것이 필기 전형인 경우가 있어요. 연합뉴스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제가 한번 저도 이제 PD 지망생이라서 공부를 하면서 연합뉴스 기자 준비 과제를 봤었는데 영어 기사를 번역하는 거였어요. 영어 기사 번역이면 저도 EICC 학과여서 그런지 이제 이런 경우에 EICC 학과 학생들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을 전공해야 하느냐?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경 계열의 경우 경영이나 경제를 전공하면 또 학사를 따면 유리하다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사실이고. 저도 사실 현직자가 아니고 PD 지망생인지라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언론인이 되려면 언론고시라는 시험을 봐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CPA나 행정고시, 뭐 임용고시 등과 같은 명확한 고시라기보다는 언론사나 방송국에서 신입 정규직을 뽑는 인원수가 매우 적고 또 그 시험의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언론고시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사실상 좀 고난이도 취업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간 말이 길어졌지만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시험을 보고 언론인이라는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물론 분명 도움은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비전공자와 비교했을 때 반드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해야 한다. 어떤 특별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언론 정보 전공을 세부 전공한 선배의 입장에서 언론인의 꿈을 가슴에 품고 계신 후배님들이라면 전공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했을 때 이 꿈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이 맞는지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다는 좋은 계기가 돼요. 또한 사회를 바라볼 때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통찰력을 기르는 것을 요구하는 수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은 실제 아마 면접이나 필기시험, 서류 제출 같은 이런 취업 준비 같은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확실한 것은 도움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필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Q&A 시간은 광고 PR 브랜딩 전공이 끝난 후에 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준 하구 발표 부탁드립니다.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발표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 이중적분 컷이 되게 궁금하실 텐데 미컷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상평 때도 4점대 이상으로 맞아줘야 이제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고 절평의 경우에도 거의 4점 후반대 중후반대로 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출처는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높게 유지해야 이중 전공을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이제 부전공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PR 브랜딩에 대한 요약본이고 미컴 학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자면 이제 온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는 미디어와 메시지, 공중과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기획, 제작 능력을 배양하여 다양한 영리 및 비영리 조직들이 필요로 하는 창의적 전략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광고 PR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브랜드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왜냐면 브랜드를 위해서 광고랑 PR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큰 틀을 브랜드랑 브랜딩은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는 좋은 브랜드,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면 돼요. 따라서 사기업 취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좋고요. 어, 이 세 개를 다루는 곳은 이제 디자인학과가 있고 또 경영학과가 있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광고 PR 브랜딩 전공인데 결국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이거를 다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PR을 하고 브랜딩을 하는다에 초점을 두고 그냥 이런 건 하는구나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 네, 이게 세 가지가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광고에 의해, PR에 의해, 브랜드에 의해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네, 일단 세 가지는 그렇게 어려운 수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정말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요. 학습량도 많고 물론 어떤 한 권이 안 그러겠냐마는 외울 게 많다. 그리고 실용적인 어떤 예시에 적용해야 될 게 많아요. 네, 일단 어쨌든 기업에 관련한 학문이다 보니까 네, 그다음 기타 과목들 소개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를 다루고 있고 엄청 방대해요. 이 미디어란 것 자체가 너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너무 많이 발전해 왔고 그냥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확 정해야 돼요. 아무리 광고 PR 브랜딩이라고 하지만 내가 광고냐 아니면 뭐 PR 쪽이냐 아니면 브랜드 쪽에는 확 정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브랜드를 예. 저 같은 경우는 브랜드로 정했기 때문에 뭐 전략적 브랜드 관리나 이런 것들 많이 듣고 있고 아무튼 이런 기타 과목들을 소개했고요. 네, 학과 진로와 영어와의 연관성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학과 진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취직을 목적으로 두고 저도 광고 PR 브랜딩을 듣고 있습니다. 어, 가장 유동적이에요.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제 취준생 16학번이다 보니까 취준생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럼 걔네들이 이제 취업 전선에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걔네한테 조언을 들었을 때 어떤 학과가 취직할 때 좀 유리할 것 같아? 했을 때 나오는 게 뭐 경영 경제도 있겠지만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광고 PR 브랜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듣기도 했고 그래서 좀 어, 기업에 취직에 유리하다 아무래도 뭐 광고 회사 대웅기획이라든지 어떤 광고 회사나 엔터 산업을 포함해서 어떤 사기업의 마케터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활용할 강도가 많아요. 하지만 좀 추상적이라는 거, 전문성을 갖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공모전이랑 대외 활동이랑 뭐 알바든 뭐든 그냥 어떤 될 수 있는 스펙은 다 쌓아놓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뭐 동아리도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학 동아리도 병행하면서 어, 이 수업에서 배운 이론들을 그럼 실제 사례에는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런 걸 질문을 던져봐서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게 동아리나 대외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을 병행하시기를 추천드리고 막 학문적으로 파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냥 개념 자체는 추상적이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냐면 기업은 늘 변하고 있고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이론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보다는 실무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공모전이나 대활동, 말했다시피 알바 모든 걸 해야 뭐 연결시킬 내용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결국 기업에 근무한다는 거는 마케터로 활동한다는 거잖아요. 이 광고 PR 브랜딩을 배워서 우리 제품을 어떻게 팔 거고 이 삼성 혹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어떠한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잘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적으로 고민하는 과가 바로 광고 PR 브랜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업에 근무하고 마케터로 활동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 사람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사실 뭐 영어는 잘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특히나 광고 PR 마케팅의 경우에는 영어를 잘하면 더 좋죠. 왜냐하면 기업은 날로 글로벌화 되고 있고 점점 해외로 많이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 하면은 아무래도 뭐 업무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광고 PR 브랜딩이나 학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영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진로와 연결지어서 기업에 취직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광고 PR 브랜딩 마치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